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45번째 단어는 오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해설본이므로 천천히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오한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돌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엉뚱한 사진이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 용어로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이다. 유의어로는 오한증이다. 사실은 이 오한이란 말은 이 오한증, 증세 증자죠. 을 염두에 두고 그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한이라는 말 자체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싫어할 오자입니다. 옆에 거는 찰 한자죠. 그래서 추운 것을 싫어하다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뒤에 증이라는 것이 붙으면 이 증상이라는 것은 평소보다 추운 것을 싫어하는 그런 병이다, 증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오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한 그죠? 한국 국어 대사전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한자 속뜻 사전이라는 사전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추위를 미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직접적인 해석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사실 오한이란 표현을 추위를 미워함과 오한, 으스스한 그 느낌은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몸이 오슬오슬 떨리고 추위를 느끼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죠. 오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한증의 줄임말이라고 보신다면 이 보통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때때로 추운 것을 못 견디게 싫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추위를 싫어하게 되는 증상에서 오한증 혹은 두 글자로 오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왜 싫어할, 미워할 오가 됐는지 조금은 더 가까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건 이렇습니다. 공수병이라고 광견병의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기도 한데, 그렇죠? 하이드로포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물을 두려워하는 그런 병이죠. 보통 광견병에 걸리면 뭐 모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로부터 이 병에 걸리면 평소엔 그렇지 않았는데 물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증세,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병이라고 한다면 오한증도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추위를 뭔가 꺼리고 싫어하게 되는 그런 병, 증상이 있는 것이 오한증이다. 근데 두 글자만 해서 증자를 빼버리고 오한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오자는 미워할, 싫어할 오자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939년 동아일보입니다. 급격한 오한일고 4, 5일 되면 두드레기가 생겨. 두드레기. 두드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의학 박사 박용래 씨 담. 1939년이면 일제강점기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 어투도 아무리 문어체라고는 하지만 조금 우리말답지 않은 그런 어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이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1962년 조선일보입니다. 초기 증세는 오한과 발열. 오한과 발열이라는 표현은 요즘도 우리가 많이 쓰네요. 생식 삼가고 물은 끓여서. 칼럼 이름을 보니까 여름철 질병 장 티푸스. 티푸스는 균의 이름이라고 바이러스인가요? 되어 있죠. 장에 생겨서 우리 그 질병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장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 아니고 장티푸스. 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핵심어인 오한이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1966년 보시면 동아일보이고요. 오한, 연탄 사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병인과 전망. 예전에 연탄 수급이 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탄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연탄의 연자가 그렇죠? 이게 보통은 뭐 불릴연 이로 돼 있어서 불화에 쓰이기도 하고 동자가 이 쇠금에 돼 있는 이 연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도 쓰고 실사변에 동력 동자로 연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렌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잘 쓰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실사변으로 씁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불에 달구다의 뜻도 있지만 찾아보면 나중에 연탄이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죽하다, 가루에 물을 부어 익혀개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연탄이 보통 석탄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석탄, 코크스, 목탄 등을 가루를 합착제를 넣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빚어낸다고 할까요? 그런 걸 연탄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섞여서 같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섞어서 개어내는 거죠. 반죽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연탄이라는 표현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연와 연옥, 연유, 그렇죠? 우리가 condensed milk라고 하죠. 압축된 우유, 농축 우유를 연유라고 하는데 보통 설탕을 넣고 가당의 경우에는 끓여서 좀 더 진하게 만드는 거죠. 설탕을 안 넣으면 무가당 연유도 있는데 주로 일본에서는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가당 연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연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연유에 대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탄이란 한자의 연자가 좀 특이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 경향신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코노믹 스코프란에 물가와 오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와 한자가 뚜렷하게 사용되고 있죠. 자, 이제는 그러면 글자 한 글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악할 악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오한에서는 미워할 오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악할 악이든 미워할 오든 일단은 써야 됩니다. 버금 아자 아래에 마음 심자 쓰는 거죠. 버금 아자가 은근히 쓰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악할 악, 미워할 오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버금 아자 쓰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 번에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둘인데요. 잠깐만. 제가 잘못 썼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획이 맞습니다. 물론 총획수나 획순이나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 악할 악 위쪽에 있는 버금 아자가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예 이거를 일찌감치 이렇게 써버립니다. 관통을 해버려서 쓰는 경우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쓰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중국에서는 조금 더 간략화하게 해서 간체자는 아예 이렇게 씁니다. 이게 중국의 간체자고요. 이게 일본의 신자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좀 쓰기 어렵게 되어 있죠.
중국에서는 악할 악이라고 할 땐 으라고 얘기하고 미어할 오일 때는 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급에 배정되어 있고 간치자 설명 아까 드렸죠. 일본의 신자체만 더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버금 아자인데 궁궐이 황제가 사는 임금이 사는 궁궐보다는 좀 다음 급이지만 그래도 꽤나 화려하게 잘 있다. 집 모양이 그렇다. 사방이 막혀 있는 이런 집을 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집 버금이란 뜻보다는 좀 왜곡되어 있다. 추하다. 흉하다의 뜻에서 추하고 흉한 마음을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금 아자가 꽤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어쨌든 악할 악, 미워할 오, 우 이렇게 보통 쓰고 있습니다. 악할 악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데 미워할 오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시면 혐오하다, 그렇죠? 또 싫어하고 여자가 있는 것은 좀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을 비하하는. 그래서 혐오, 둘 다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증오, 그렇죠? 여기 사무치게 미워함, 증오. 그 다음에 수오, 이건 수오지심 할 때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한다. 수오지심, 좀 어렵죠 말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오, 이거는 뭐냐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요즘에는 호오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쓰죠? 흔히 호불호가 갈린다. 호불호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는 호불호라는 말은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예전에는 호오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자, 염오, 혐오 다 비슷한 뜻이고요. 자, 하나가 남네요. 이게 악심인지 오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악심으로 읽는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지만 이거는 악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오심인 경우에는 자 보세요. 위가 허하거나 위에 한습 열담 식체 따위가 있어서 가슴 속에 불쾌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나면서도 이게 중요해요. 뭔가 메스꺼리는 느낌. 토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오심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이거를 으어나 우로 발음하지 않고 으어 삼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으어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메스꺼리는 토할 것 같은 느낌. 그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미워할 오자로 보통 쓰이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토할 것 같다는 뜻에서 입구자를 붙인 오자랑 통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미워할 오자에 대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출한 찰 한자입니다.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밑에 획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래 획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차피 얼음을 나타내는 빙자입니다. 자, 찰 한자는 5급에 배정되어 있고 발음은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음은 거의 비슷하죠? 자, 이 찰 한자는 좀 특이한 점이 갑골문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근문만 보더라도 그림으로 뭔가 상징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있고, 그렇죠? 사람이 있는데 맨발이에요. 그리고 풀이 이렇게 있는 것은 뭐 거적대기라든가 이불이나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걸 얘기하고요. 아래는 얼음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추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따뜻하게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주 바람만 맞고 아주 바람을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찰 한자. 찰 한자를 활용한 단어는 상당히 많죠. 그 중에 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심입니다. 보통 한심하게 생각하다, 한심하다 할 때 한심인데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 기막히다, 딱하다. 여기에서 한심이 나온 것 같아요. 딱하다? 좀 춥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불쌍하게 느껴지나요?
덜 벌벌 떨고 있는 모양을 생각하면 한심이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쨌든 찰 한자가 들어간다는 것. 한파주의보 얘기하죠.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영어의 cold wave를 번역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파이니까요. 자, 그 다음 글자는 혹한. 이거 볼까요? 혹한. 춥긴 추운데 어떻게 춥죠? 몹시 심한 추위이다. 그래서 동의어를 보니까 동장군이란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 동장군이란 말은 우리나라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이 너무 추워서 그렇죠? 원정에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실패하게 된 원인을 영국 언론에서 General Frost, 얘는 장군이고요. 프로스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이 장군 때문에 패했다. 설이 장군에 패했다라고 비유적으로 쓴 것을 일본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할 때 동장군이다. 저 겨울 동자에 장수 장자에 군사 군자를 쓰는 동장군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가끔 하죠. 요즘 많이 안 쓰지만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한인데요. 이건 세한도라는 그림도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세자는 그냥 1년, 2년의 여기 뜻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한 해의 처음 혹은 그 한 해, 새해를 전후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세한이라는 것은 설날 전후의 추위라는 뜻으로 몹시 추운 한겨울의 추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새밑이라는 표현도 아주 가끔 신문에서 쓰고요. 그다음에 새모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기 있는 새가 모두 다 찰 한자 우리 배우고 있는데 새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 새자입니다. 그래서 왜 새한이 설 전후의 추위냐? 이 새자가 우리 세배할 때 쓰이지만 1년의 첫 번째 아니면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년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찰 한자는 한심하다, 한파, 혹한, 세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한도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논어 자연편을 참고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서 귀양 중에 그렸던 그림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국보 185로 지정이 되었죠. 2020년이었던가요? 자, 그래서 채안도는 추사가 귀양 시절에 지은 것이고 국보로 지정된 건 사실은 2020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살펴보니까 1974년에 국보 185로 지정됐네요. 2020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여러 작품과 함께 무상으로 기증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안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한이란 말을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일단은 우리처럼 자주 쓰이진 않지만 우한이라든가 오에츠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갑네요. 한중일 삼국이 똑같은 글자를 쓴다고 하니까요. 네, 여기도 오타가 있었네요. 오에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오열에 대한 도금이었고 여기는 오한이니까 오강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한, 우한, 오강 정정합니다. 이 세 개가 같은 글자를 쓰고 있었다. 형태는 살짝 다르지만요. 대신 중국에서는 파렁, 파렁이라는 표현을 일단 청소해, 회화에서 많이 쓰고 일본에서도 사무게라는 표현을 평소에 자주 쓴다. 어쨌든 우리의 오한, 중국의 우한, 일본어의 오강이라는 표현은 한자가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chill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으스스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catch a chill, have a chill, feel a chill, take a chill. 이 정도 하면 네, 좀 으스스한 몸살에 걸리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자어 145번째 오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싫어할 오자에 찰 한자를 쓰더라. 사실은 오한증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전엔 안 그랬는데 추운 것이 싫어지는 그런 증세. 몸살에 걸리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증자가 빠지고 오한만 보통 남아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 145번째는 오한에 대해 설명드렸고, 자 3분 안에 짤막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간략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